안녕하세요. 차나무입니다. 이번 낭독은 지난번과 조금 다르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김영갑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상권 분석 책을 사진 찍고 편집하고 낭독한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드라이브 코스를 조금 전에 촬영해서 방금 전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에 제 목소리를 한번 입혀볼 텐데요. 어떤지 목소리도 들어봐 주시고 영상도 한번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5. 상권 분석의 목적. 상권과 입지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상권과 입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이미 언급하였듯 상권과 입지를 분석하는 공통된 목적은 사업의 성공이다. 다만 포괄적인 성공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성공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 내려지기 때문이다. 본서에서는 개인이 외식업체를 직접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의 경우와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는 외식업자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부동산 개발자 및 상가 투자자의 경우로 분류해서 살펴본다. 무엇보다 상권과 입지 분석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상권 분석과 입지 분석을 통틀어 상권 분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상권 분석은 상권 조사, 상권 평가, 상권 측정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슷한 표현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이후에는 상권 분석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상권 분석을 하는 목적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 1. 개인 창업자의 상권 분석 목적. 개인 창업자는 상권 분석의 목적을 좋은 지역, 좋은 점포를 찾는 용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포괄적으로 창업자가 상권 분석을 하는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런 수준의 목적으로 상권 분석을 실행하면 작금의 창폐업률에서 보듯 창업 실패를 양산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이 필요하다. 상권 분석은 사업의 목표 수익률 달성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목표 수익률은 창업을 해서 얻게 될 순이익을 투자 금액으로 나누어 산출되므로 구체적으로는 투자 금액, 예상 매출액, 예상 비용, 예상 이익을 알기 위하여 상권 분석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부수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아.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가 상권 분석을 통해 산출해야 하는 최종 결과물은 투자 수익률이다. 물론 이 목적 외에도 창업자는 상권 분석을 통해 많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업종으로 창업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용도가 있다. 또한 투자 금액을 산출하거나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상권과 입지는 직원 채용의 편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학가 주변에 위치한 점포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편리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보다는 낮은 지역에서 인력 조달이 원활하다. 외식 사업을 위한 인력 수급은 향후 사업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2.
기존 사업자의 상권 분석 목적. 실무에서는 상권 분석을 오로지 창업을 위한 용도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상권 분석은 기존 사업자에게 더욱 필요하고 기묘한 마케팅과 경영을 위한 도구이다. 상권 분석은 창업을 위한 분석 도구보다는 경영을 위한 분석 도구로 더 많이 활용된다. 다음은 기존 사업자를 위한 상권 분석의 목적을 정리한 내용이다. 기존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상권 분석을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 번 상권 분석을 해야 한다.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소비자, 경쟁자, 그리고 자신의 점포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한다. 경영자는 상권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영업 부진을 탈피할 수 있으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 외에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과 마케팅 매체를 찾는다거나 사업 확장을 위한 성장 전략의 탐색, 내외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찾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3.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권 분석 목적. 개인 창업자와 기존 사업자에게 상권 분석은 매우 중요한 도구임에도 조직과 전문성의 부재로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 수립에 상권 분석을 활용한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정리한 바와 같이 시장 환경 조사, 시장 점유율 예측, 출점 타당성 평가, 가맹계약 사전 준비, 마케팅 전략 차별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권 분석을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장 환경 조사 및 시장 점유율 예측을 위해 상권 분석을 한다. 가맹사업이 시작되면 가맹점의 출점 타당성 분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 출점한 점포의 실적 개선을 위하여 지역 점포 마케팅, LSM 측면에서 상권 분석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 그 외에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상권 범위를 확장하고 각각의 가맹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의 자료 포괄 분석을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본부 및 가맹점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 목적으로 지속적인 상권 분석을 한다. 4. 부동산 개발자 및 상가 투자자의 상권 분석 목적. 예비 창업자나 기존 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외에도 상권 분석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 및 투자 분야를 들 수 있다. 앞으로 상가의 개발보다는 기존 상가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리라 예상된다. 이유는 개인 창업이 축소되면서 상가 임차 수요가 줄어들어 공실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점포가 크게 늘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면 임대인들은 투자 수익률 하락에 따른 자산 가치의 하락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자신의 상가에 대한 직접 투자 또는 최적의 MD 구성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상권 분석이다. 상가와 같은 부동산 개발자나 투자자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MD 구성을 고려한 건축과 임대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상권 분석을 이용해서 층별 효용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하며 대형 상업시설인 경우에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상권 분석을 활용하는 분야별로
상권 분석의 용도와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권 분석은 누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예비 창업자와 기존 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가 투자자 이외에도 상권 분석을 이용해야 하는 대상은 갈수록 늘고 있다. 예를 들면 향후 상권 분석의 용도는 지역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계획 등으로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상권 분석을 활용하는 대상은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상권 분석을 이용하는지 명확히 정하고 그 목적에 적합한 분석 방법과 프로세스를 연구, 개발해야 한다. 오늘은 상권 분석의 목적에 대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권 분석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